성장 속도가 너무 더뎌서 큰 병원을 다녔어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2차 성징이 나타나면 키가 더 많이 안 큰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걱정했었어요. 키는 하루아침에 크지 않습니다. 잠자고 먹고 활동하는 사이 아이는 매일 조금씩 자라는데요. 문제는 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수면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 영양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이 작은 어긋남이 성장의 속도를 늦춥니다. 수면, 운동, 식이, 스트레스가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영양이나 보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실제로는 훨씬 더 잘 커야 되는 아이인데 후반에 잘 크겠지 하고 기다리는 우를 범하게 되겠죠. 환경 호르몬 같은 것에 노출됐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저학년 때는 많이 크다가 고학년이 됐을 때는 키가 제대로 잘 자라지 않아서 친구들이 다 따라잡게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빨라지는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한의학은 기혈의 흐름, 장부의 기능을 함께 살펴 성장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키를 키운다 하기보다 잘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건데요. 오늘의 성장을 키우는 한방 성장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이마다 다른 성장 속도를 읽고 맞춤 치료를 제시하는 한의학 박사 심재원 원장. 또래와 비교해 성장이 더뎌서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는 6살의 다인이 멀리서 부산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평택에서 기차 타고요. 진해 가서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자고 여기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다른 애들보다 애소하고 또 몸도 약하고 키도 작고 먹는 것도 잘 먹지도 안 하고 밥도 잘 먹지 않아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찾아서 먹였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만 더 조급해졌죠. 잔병 치레가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요. 다인이의 성장을 방해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아이가 그 영유아 검진에서 성장 속도가 너무 더뎌서 큰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손바닥 성장판을 봐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뭐 혈액 검사를 해도 큰 문제가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 변비약도 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간 기능이 떨어져서 얼굴 색깔도 항상 이제 그 다니던 병원에 가면 누렇다는 얘기도 듣고 장명음이라 그러죠. 장에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사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 반응으로 피부 문제가 알러지 반응들이 되게 심한 염증이 또 호흡기 쪽에도 많이 생겨서 콧물이나 가래, 코막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다고 판단되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키를 방해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들이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의 영양제를 가다 섭취를 했는데 제가 뭐 영양제를 많이 먹였다 생각했는데 막상 검사를 했을 때는 아예 영양이 아예 없더라고요. 영양분이 아예 없어서. 간에서 영양은 섭취하고 노폐물은 배설하는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문제가 생겨서 간의 대사 기능이 떨어졌다고 표현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전에 어떤 영양제를 먹던 전에 어떤 더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기가 오히려 어렵거니와 그것들이 제대로 섭취되지 않아서 노폐물 반응을 할 때는 오히려 그걸 먹었을 때 더 몸이 나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강건비탕 경우에는 인진, 택사, 절영, 적봉령, 백출, 후박 등이 주 구성이 된 이제 한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주가 되는 인진의 경우에는 간에 독소를 배출하고 간에 습열을 배출해서 간의 대사 기능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택사와 절영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들이 잘 배출되게 함으로 해서 간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간의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 그리고 지질 대사에도 도움을 주면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성장이 잘 되지 않는 아이에게는 이런 생강건비탕과 더불어서 한방 성장 물질을 함께 배합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뼈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이 아이제폰이라고 하는 지표를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실험이라든지 논문을 통해서 객관적인 그 내용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찾아내서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키가 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길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균형을 정상화시킨다는데 초점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요 모기 물렸나? 뭐 물렸나? 와, 근데 이것도 많이 발전했다. 옛날에 모기 아 물리면 맞아요. 모기 물리면 했는데. 응, 모기 물리면 이만해졌었잖아. 네. 근데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원인 자체를 많이 줄여놓으니까 물론 이제 모기 물려서 애기라서 가려워하지만 네, 예전만큼 이만큼 안 뒤집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완만한 지금 성장기를 겪는 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1년에 8cm가 보통 맥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꾸준하게 치료한다면 연애 8cm 패턴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친구들을 조금씩 계속 키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막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니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0개월 동안 7.6cm가 자랐는데요. 키뿐만 아니라 배변, 영양 등 다양한 몸의 지표가 함께 좋아졌습니다. 부산 구경 같은 것 좀 하고 여기 바닷가도 보고 그냥 이렇게 주위를 살피다가 그냥 가고 그러는데. 갈매기 안녕 해줘 안녕. 엄마 근데 갈매기 오랜만이야. 야 갈매기 저한테 있는 거 봐. 키도 잘 크고 먹는 것도 그렇고 얼굴 혈색도 너무 좋아지고 그냥 모든 게 다 만족인 것 같아요. 다인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다오. 사랑해. 사랑해. 키는 흔히 유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현대에선 영양과 건강 관리의 영향도 큽니다. 수면과 식이 등 생활 습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부모보다 더 작게 자라는 아이가 될 수 있지요. 아이가 영유아 검진을 할 때마다 이게 또래보다 작다, 이제 성장이 조금 더디다 소리를 들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저는 평균보다 좀 작은 편이고요. 이제 남편은 이제 평균보다는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수면과 식이, 운동, 스트레스까지 생활 습관을 성장 문진표에 기록합니다. 보이지 않던 성장 방해 요인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제가 몰랐던 부분,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따로 이제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니까 이제 또 새롭게 좀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좀 치료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활동이 많을수록 소화기가 오히려 무력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린이가 거기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소화기에 부담을 주는 스타일의 음식을 먹을수록 오히려 음식을 좀 거부하는 경향이 생기고 잘게 먹거나 또는 뱃속에 부담은 없는데 칼로리만 높은 음식, 뭐 예를 들어서 뭐 젤리를 많이 먹는다든지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또는 음료 종류를 좋아한다든지 그래서 질긴 음식들은 삼키기를 힘들어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보이는 아이인 거죠. 아린이는 약 15%일로 100명 중 15번째로 작습니다. 활동량은 많은데 소화기가 약한 게 문제였죠. 향사 양위탄 같은 경우에는 인삼, 백출, 복령, 바나, 향부자, 진피, 사인 이런 약들이 주가 되어서 구성된 약인데요. 인삼, 백출, 복령을 함께 썼을 때는 소화기, 특히 위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위장이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바나와 진피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의 습열을 제거해서 메스꺼움이나 구역질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위장의 운동성을 강화시켜서 식욕을 증진시키고 소화기 무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유 이런 것도 막 키 큰다고 해서 막 먹이곤 하거든요. 예, 예. 막 그런 게 진짜 영향이 있는 건지. 초유 단백질도 당연히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아이제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슐린형 성장 인자에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가공될 때 잔류 호르몬 같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 조기성숙을 유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빠를 거라고 예상되는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 성적이 좀 빨랐습니다. 이러면은 초유 단백질은 안 먹이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고 이제 흰살 생선이라든지 아까 말씀 고기라든지 충분히 그걸로 대체가 가능한. 약한 소화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입이 짧고 잘 못 먹는 문제도 차차 개선될 겁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
밥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양이 좀 작고요. 입이 좀 짧은 편이에요.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이제 꾸준히 좀 내원을 하면서 이제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좀 늦은 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좀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지금은 좀 또래보다 작고 그러니까 야위고 진짜 평균만 딱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아이의 성장은 빠르기만 해도 문제입니다. 만약 성조숙증이 나타나면 2차 성징이 앞당겨지고 사춘기 기간이 짧아지면서 최종 키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키가 작은 편이 아니어서 걱정 안 했는데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2차 성징이 나타나면 키가 더 많이 안 큰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걱정했었어요. 지금은 계속 크고 있는데 언제 그만 클지 모르겠으니까 더 커야 되는데. 지금 키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이 방해하던 여러 질환들이 성인이 돼서도 당연히 이어져서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키가 작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기 나이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더 어린 아이처럼 취급을 받게 되죠. 이런 까닭에 스트레스도 심해지게 되고요. 이렇게 키성장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키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담보하고 아이가 위축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 또 그런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준이는 10년 9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미 사춘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고 9개월 내 사춘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키가 큰 아이지만 성장 치료가 꼭 필요한 아이였거든요. 최종적으로는 부친보다 키가 작아질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성조숙증이라는 문제가 크게 하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체하고 복통을 호소하고 가스가 많이 차면서 내장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간의 대사작용이 떨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남자아이니까 만 11세 이후부터 성호르몬이 상승해야 되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9세 이후에 성호르몬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점보다 먼저 성호르몬이 상승하게 되면 사춘기 기간 손해보고 사춘기 종료 후 기간 손해보면서 부모님이 주신 유전적 예측 키에 비해서 5cm 이상 작아지는 키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1.6이 됐으니까 네. 밖에서 대략 한 162 정도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사춘기가 끝이 안 나고 가고 사춘기 끝난 이후에 성적으로 빨라서 빨리 끝나는 부분을 좀 막아낼 수 있다면 이제 부친 키를 넘기고 평균 키도 넘기고 이렇게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간의 대사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의 치료를 위주로 하고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소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도 간의 대사를 좋아지게 했을 때 좋아지는 그 효과로 인해서 키의 증가가 훨씬 더 많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간의 노폐물 대사 기능을 개선한 결과 8개월간 9cm가 자랐습니다. 연간 최대폭 수준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지금처럼 성장해준다면 평균 키 이상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사를 방해하는 음식과 스트레스 조절이 중요하겠죠. 줄넘기 대회도 나가고 축구도 방과후 같은 거나 그런 거에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소화가 잘 돼서 그런지 밥도 훨씬 잘 먹고 화장실 가는 거나 뭐 그런 것도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고 키가 계속 꾸준히 크고 있으니까 예, 앞으로 잘 컸으면 네, 한약 먹고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현준아, 밥 많이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도 많이 해. 키 많이 커야 돼. 그래. 아이들은 언제 성장을 멈출까요? 14세 성장판이 거의 닫힌 채로 한의원을 찾은 채연군.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 걱정이 됐어요. 밥
밥도 잘 안 먹고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성장기인데 키가 좀 안 크는 것 같더라고요. 학원을 다니니까 11시, 12시 이렇게 자서 한 7시쯤 일어나는데 그 정도 잠을 잡니다. 잘 때마다 계속 깨고 다시 자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살짝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그냥 주말쯤 되니까 살짝 그 긴장도 풀리고 하면서 피곤해가지고 그냥 확 자버려가지고 좀 늦게 일어나거나 또 월요일 돼가지고 좀 늦잠을 자가지고 학교에 지각을 하는 일도 좀 있었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잘 정도로 피로도가 높은 상태. 그러다 보니 운동도 거의 안 하고 식욕이 없고 식사량이 많지 않았지요. 성장판 검사상 성장판이 우리가 흔히 다쳤다,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면 거의 거기에 근접한 상태의 성장판이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비위무력이라고 부르는 아이입니다. 소화기가 기능이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영양 섭취가 약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빨리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피로도가 높고 지쳐 있고, 그래서 수면을 하루에 심한 경우 14시간을 한다든지,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할 체력이 안 돼서 운동을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아이였죠. 처음 상담받았을 때 압박 키보다 덜 클 수 있다고 얘기를 받아서 충격을 받았고 3개월 동안 안 컸을 때 아, 이대로 끝인가 약간 이렇게 좀 실망감이 좀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주 1회 필라테스 수업을 받고 소고기나 뭐 고기 위주로 많이 먹이고 그다음에 잠을 조금 푹 재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키가 2.5cm 정도 컸습니다. 치료를 했을 때 키에 반응이 없는 것을 우리 성장판이 다쳤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사실은 매우 우려했죠. 그래서 이왕 치료하는 김에 용량도 우리 여한 없이 이제 제가 많이 늘려봤고요. 그리고 운동 조금만 더 하고, 특히 부족했던 무기질을 채우기 위해서 야채도 좀 더 권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음 3개월째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삼출 건비탕의 경우에는 인삼, 탄사육, 지실, 작약, 사인, 신곡, 메가 이런 약들이 주가 되는데요. 인삼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소화기의 기능을 북돋우면서 위장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줄 거고요. 신곡, 메가, 사인 같은 경우에는 천연 소화제입니다. 그래서 위장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빠르게 없애서 식욕을 북돋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가 무력한, 즉 비위가 무력하면서도 대변이 잦으면서 체력이 특히 떨어진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성장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니 몸은 2.5cm 성장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연이는 운동하면 기운이 빠져가지고 밥이 더 안 먹어지고 잠만 많이 자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음식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랑 성장 클리닉을 끝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약을 계속 쓰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약 먹는 동안에 키도 키지만 체력을 길러서 앞으로 사는 것도 좀 이렇게 자기가 운동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약을 먹고 나서 살짝 화장실 가는 거나 뭐 그런 것도 좀 살짝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개선이 됐고요. 또 그 햇빛 알레르기가 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좋아진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키도 컸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양자역학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거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지금 영재학교 그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키 성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이가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건강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보이지 않던 우리 아이 성장 방해 요인, 잘 들여다보면 원인이 있습니다. 아이의 가능성이 멈추지 않도록 성장의 시간을 잘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키 성장의 시작입니다.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길 응원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잘 자라지 않으면 당연히 걱정하시고 비교하시게 되는데요.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의 우리 아이가 어제의 우리 아이보다 좀 더 잘 크고 있다는 점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실제 키 성장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에 관련된 타이밍이나
원인 질환들을 부모님들이 완벽하게 아실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나 진단을 통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